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실적 쇼크로 반도체 겨울론이 불거졌지만 TSMC는 빅테크의 AI용 칩 주문을 싹쓸이하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TSMC 주가는 전날보다 9.79% 급등한 205.84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IPO에 재도전하며 올해 공모주 최대어로 평가받았던 K뱅크가 상장 계획을 또다시 철회했습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업비트 자금 편중 문제 지적, 인터넷 은행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 등의 악재가 겹치며 기관 투자가들의 외면을 받은 탓입니다. K뱅크 측은 공모 구조 등을 개선해 조속히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한미사이언스의 주주 명부 폐쇄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총수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다음 달 임시 주주통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선점하려는 표 대결로 비화하면서 거래량도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임시주총서 표 대결에 영향을 줄 제3자의 등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한 반도체 기업이라는 기록을 새로 썼죠. 블룸버그 통신은 TSMC 2나노, 3나노에 대한 엔비디아와 AMD, 애플, 퀄컴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고 증권가에서도 TSMC의 주가는 AI의 장기적인 강세 흐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관련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글로벌 증시 속에서 오늘도 우리 시장만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했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2600선을 내줬고 코스닥은 1.5% 넘게 빠졌습니다. 또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 TSMC가 시총 1조 달러 돌파와 함께 강세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이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글로벌 증시는 괜찮은데 네.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와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한 주가 빠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한국 증시 썩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1997년도 이후부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방송에서 시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스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가 18,000포인트고요. 18,000포인트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쌍봉의 형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18,500포인트 이곳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전날 양봉이 이렇게 좀 들어올리는 매수세가 좀 나오는 캔들이 나오면은 장대 음봉 이후에 그러면은 보통 이런 중요한 곳들을 돌파하면서 쭉 어떤 시세 분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아쉽게도 쌍봉의 형태를 좀 벗어나지 못하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약세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나올 것인가 이거를 좀 논했을 때 역시 18,000포인트라든가 또는 17,500포인트까지 많이 하락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의 어떤 제한적인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쌍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이 하락도 역시 상승도 지금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만 하락도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연말에 산타랠리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도 중순이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역시 아직까지도 산타랠리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향후에 이제 18,500포인트 다시 상방으로 돌파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빠른 강세장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이 18,500포인트 단기적으로 한번 걸릴 만한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는 상태에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음봉 한번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흐름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제가 코스피는 과거 40년간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500포인트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이제 주지를 좀 시켜드렸고 지금 이제 코스닥 오늘 좀 흐름이 안 좋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어떻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보면은 이 주식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너무 주가가 이 횡보가 길어지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어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치고 가는 걸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더 비록 주가 수준은 좀 높을지언정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안타깝게도 코스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은 지금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지 지금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나스닥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전망한다고 봤을 때 한국 증시라고 해서 지금 순간에서 혼자 치고 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뭐 단기 흐름보다는 어떤 1개월, 2개월 후에 한국 증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코스닥 800포인트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조금 더 긴 시점에 이 전망이 필요하다. 자, 보시면은 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요 추세선이 있어요. 추세선. 자, 이 추세선은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이 추세선의 요 지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계속해서 하락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어떤 이 하방으로 강하게 누르는 힘을 딱 받추는 자리죠. 지지하는 자리. 그럼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 지지세를 보여줬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전에 강한 급락이 있었던 자리, 급락 자리를 막은 거죠. 그렇죠? 강한 자리예요. 이 자리서부터 이제 상승의 힘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긴 시점에서 추세선을 잘 그어 보시면은 요런 자리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요런 자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이제 키워서 보시면은 요때가 지금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일봉. 자, 그리고 요때가 2020년도. 이거를 왜 써드리냐면은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결국에 봉이 이렇게 가다가 삐져나왔지만 어떤 캔들의 움직임 또는 음봉이 있을 수 있겠죠. 음봉. 캔들의 종가상으로의 어떤 힘의 끊어짐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2008년도, 2020년도. 즉, 이 선을 뭐 곡선으로 타면서 살짝 깨기도 하지만 중요한 어떤 힘은 이 선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게 지금 날짜가 몇 년도냐면은 2004년이에요. 2004년.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간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혹시나 뭐 여기까지 올렸는지 또는 이 선을 살짝 깰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상을 하진 못하지만 주가가 더 이제 코스닥이 하방으로 갈수록 상방으로 튀어오르는 그 속도라든가 그 강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차트를 이제 이 코스닥 포인트를 잡으실 때 무려 20년간, 25년간 박스권을 쳤어요. 1000포인트 밑에서. 1000포인트 밑에서.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또는 디스플레이 뭐 등등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은 물론 그런 어떤 이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적은 아직 좋지 못하지만 그 이외에 상당 부분에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혁신을 많이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아무리 이 과거에 이 코스닥이 IT 버블이 났다고 그래도 거품이 다 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 20년간 기업들이 벌어들인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 시가총액에 고스란히 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1도 안 됐어요, 지금. 지금 한국 증시는요. 굉장한 저평가예요. 굉장한 저평가. 저평가인데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저평가 심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트레이더 한 분은 한국 증시를 보고 지금 한국 증시는 노다지 장세라고 합니다. 노다지 장세. 워낙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노다지다.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스닥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포인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댁에서도 시청하시면서 이 코스닥 차트 1997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한 30년 정도 차트를 잘 보시고 제가 드린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하나하나씩 잡아가시면은 저와 어떤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어떤 그 접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보유 종목이라든가 신규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면서 도전 정신 이렇게 생긴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제약 업종 강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오늘 강했고요. 증시가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일명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지성 테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전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전 쪽이 또 강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한미약품이 아까 이제 앵커님이 오프닝 브리핑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한미약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 또 이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 흐름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강세 그리고 화장품 강세 그리고 가상화폐 강세 속에서 재건주들 트럼프 지지율이 좀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전망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가는 거 이제 포인트였는데 SY 스틸텍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좀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황적으로 봤었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많이들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을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어느 정도의 거품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이런 어떤 기준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종목 반도체 쪽에 장비 쪽에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럼 차트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제가 2차 전지는 업황 여러분들이 따지실 때 판단할 때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25만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25만 원 그죠? 그리고 나서 25만 원을 깨고 나서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다시 들어왔죠. 이거는 힘이 없고 지키지 못한 거죠. 지금 25만 원은 붕괴됐다. 그랬을 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 자, 뒷장에 보시면 하락 삼각형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들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눌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들어왔다가 다시 밀린 거죠.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돼요. 추가 하락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챔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은 쭉 버티시면 되겠어요. 쭉 버티시면. 그 이후에는 정말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장세 나온다.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엔 그럼 과연 얼마를 빠질 것인가 봤었을 때 지금 2번, 1번에 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 해서 100은 100 해가지고 0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10만 원씩 빠져요. 포스코 퓨처엔. 자, 여기 45만 원이죠. 45. 그쵸? 여기서 잡지 말고 여기서 35만 원. 그리고 25만 원, 10만 원씩 빠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싫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5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희박하다고. 증시 올라오면은 그만큼 또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 오늘 10%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흐름이 좀 좋지 못한데 이 부분은 제가 반도체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에 어느 라인을 좀 잡아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역시나 이런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에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 향후에 같이 갑니다.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두 가지 섹터가 동반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증시가 하방에서 상방 쪽으로 튀어오를 때 폭등 장세 나올 수 있어요. 폭등 장세. 폭등 장세. 자, 요거는 지금 뭐 시간이 뭐 한 달이 걸릴지 또는 2주가 걸릴지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조영호 전문가가 오늘 10월 18일 날 금요일 날 향후에 한국 증시 폭등 장세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예. 10월 18일 폭등 그렇죠. 이야기하신 그런 점. 어떤 이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쭉 잘 타고 가면서 이런 짜투리는 이제 생각하지 마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 주 10월 16일 날 수요일 날 방송에서 현대모비스 종목, 이 종목 좀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증시가 이제 뭐 하방으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타고 가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와중에 지금 나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16일 날 방송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이틀 동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모비스는 지금 원래는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렇게도 엮이지만 제가 지금 이쪽을 이 현대모비스를 보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이제 좀 보는 종목인데 차트를 좀 모아봤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이 부분을 강하게 상방으로 튀어오르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계속해서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살짝 멈춘 다음에 이런 흐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쭉쭉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 전형적인 어떤 상승이 지속되는 상승 추세 지속형에 속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 자리에서 요만큼 갔어요. 요만큼. 예. 요 흐름 좀 생각을 하시면은 현대모비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치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영호 전문가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셔서 향후에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도 이 확률을 개인적으로 95% 이상 좀 보고 있고 좀 증시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하고 좀 차분하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주요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움직여준다면 한번 우리 시장에서 폭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전문가님의 예언이 적중할지 앞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언급해 주신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강했는지 그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 전에 일단 방송 중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먼저 들려주실까요? 네. 9월 25일 종목인데 수요일 날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이외에도 제가 10월 달에 말씀드린 종목들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 흐름이 괜찮아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1.3% 또 이제 강하게 밀고 가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좋은 모습 나올 것 같고 우선 이제 조일알미늄 그때 수요일 날이라든가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좀 리뷰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손절가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변동성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로 굉장히 작게 설정을 할 수 있었던 안전한 종목이었다.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 1이었죠.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3배에서 4배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굉장히 승산 있는 매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대 낙폭이었죠. 과대 낙폭인데 당시 주가가 있던 요 자리가 과거 몇 년 전에 굉장히 강한 시세 폭발을 일으켰던 하방 쪽에 다이너마이트 한 200만 개 있는 강력한 폭발성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필연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대 낙폭, 이걸 투자 포인트 2번으로 잡아드렸고 일단 이 시장에서 아무리 주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관심이 붙으면서 경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수급, 매수세라고 하는데 일평균 15만 주에서 20만 주 거래량을 보이던 이 종목이 어느 날 50만 주를 찍으면서 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암시를 하죠. 그죠? 변동성. 요때가 이제 한 100%가 거래량이 증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방송 이후에 3일 동안에 매수할 수가 있었던 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는 그 당일날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장 초반에 보고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여기가 됐든 또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급등이 그날 20% 넘게 나오면서 깔끔하게 4일 안쪽으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날 이제 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전일 대비 6,100%라고 하는 거래량이 폭발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당일에 한해서 어떤 확실한 오늘은 확실하게 급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 3가지 잡아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정확했죠.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서 언급해 주셨던 이 조일 알미늄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을 골라내는 데 필요한 정확한 근거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려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증시 포인트들에 주목하셨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랑 연결된 또 가상화폐,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좀 특징을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는데, 우선 제약업종 중에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한미 약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요거 보시는 요 부분이 한미약품이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입니다. 치료제. 그래서 이 성분은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고, 보통 우리가 비만 치료제 하면은 GLP-1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거랑은 좀 다른 성분이긴 하지만 일단 현재 국내에서 임상 3상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좀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비만 치료제로 봤었을 때는 시장성, 한미약품의 이 비만 치료제는 좀 시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거의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그러면은 이 국내용인데 과연 오늘 20%가 넘게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장중에 흐름이 좀 나왔어요. 자, 우선 일단 비만 치료제 위고비 Q&A 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GLP-1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뭐 부작용이 있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어요. BMI 지수라고 해서 자기 키에서 뭐 몸무게를 뭐 빼서 곱하고 뭐 그런 그 공식이 있는데. 계산해 보셨어요, 직접? 예, 저도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27에서 이상이면은 일단 병원 가면은 처방을 해주겠죠. 예. 근데 저는 다행히 다행히가 붙나요? 예, 걸렸어요, 여기. 26 뭐 이렇게. 여기서 공개하시는 건가요? 점 뭐 X 뭐 이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예, 간당간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이제 출시된 지 뭐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안쪽으로 이제 됐는데, 우선 지금 현재 그러면 잘 팔리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일단 지금 한 달인가 뭐 한 달치에 100만 원이에요. 한 달치에 100만 원, 100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는가? 잘 팔려요, 지금. 그래서 재고가 없을 정도입니다. 재고 없을 정도로 지금 반응 뜨겁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성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효능은 내 체중을 꾸준히 복용을 했었을 때 한 15% 정도 감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제 80kg, 예를 들어서 80kg 이 성분이, 이 체중이 여기서 지금 14가 빠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한 65까지 내려가는 거죠. 65kg 정도까지. 그죠? 16 정도 빠지니까. 오, 효과가 좋은데요. 예, 그렇죠? 60까지는 68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효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 약을 먹고 최근에 좀 슬림해졌죠.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위고비는 지금 노보디스크가 이제 만들었고요. 노보디스크. 그리고 요거랑 지금 경쟁하는 게 지금 마운자로. 저 갑자기 이름이 마운자로. 요거는 이제 일라이 릴리 거죠. 일라이 릴리. 그리고 원래 노보디스크에서 싹센다 그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위고비가 나오면서 일단 밀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운자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하고 지금 어떤 이 기술 협약을 맺었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한미약품도 나름대로의 국내용이지만 그래도 일단 임상 3상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를 타고 오늘 강세를 띄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이에요. 4조 4천억. 뭐 지금 시점에서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평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유한양행하고 만약에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유한양행이 시가총액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아마 10조가 넘었을 거예요. 10조가 유한양행이. 그러면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현금 흐름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물론 어닝 쇼크 저번 분기에 좀 안 좋았을 때 조금 주저앉긴 앉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약품은 지금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어떤 치료제, 신약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가미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 시총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지금 치료제가 있었죠. 암 치료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일라이 릴리하고의 이 계약이 1조 계약이 깨졌어요. 1조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러면 급락이 나왔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거의 덩치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현 시점으로 보면은 한미약품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무리 그게 그 차이가 기대감 때문이라고 그래도 그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신약 이런 부분 타고 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차트가 많이 나와요. 이런 차트. 자, 이렇게 요것도 지금 쌍봉이죠. 그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금 이 아까 저기 나스닥 차트에서 이제 쌍봉 차트. 네. 그래서 아마 좀 쌍봉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봉이 두 개고 이런 과거에 1번 봉우리에서 강한 급락이 나오고 또 2번 봉에서 강한 돌파가 수반이 못 될 시에는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세가 역행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쌍봉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 봉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그렇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쌍봉이긴 쌍봉인데 하방에서 밀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런 데 있죠. 이런 구간들 굉장히 어떤 이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런 데들을 갖다가 이제 수급 맥점 어떤 그런 가격대라고 하는데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강하게 돌파. 그리고 오늘 좀 변동성은 장중에 좀 심하게 나왔지만 충분히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게 이런 원동력들이 다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4조 4천억 원은 조금 낮다.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30% 이상 좀 우리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자, 한미약품 또 조금 더 줄여서 볼게요. 지금 이거보다는 더 큰 시점에서 보자 이거죠. 자,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어떤 쌍봉이라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보면은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여지죠. 지금 여기는 크게 봤을 때는 요 구간만 본 거예요. 우리가 요 구간만. 근데 시야를 넓게 해서 보니까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파까지 하겠는데 이런 우리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약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단기 목표가는 1차 38만 원 그리고 2차는 45만 원. 그럼 오늘 종가 얼마예요? 지금 35만 500원에 끝났어요. 오늘 종가가 35만 500원.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여기서는 10%고요. 여기서는 꽤 많이 되죠. 그죠? 10만 원이니까 한 25% 정도 우리가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자리를 2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면은 이 자리 돌파되고 나서 예약된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요 정도. 다 그래왔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번 상승기에 이 자리를 지금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약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미약품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고 갈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시장에 관심이 좀 붙어주면 좋단 말이에요. 관심이. 시장에 관심.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대금. 근데 이 거래량이 확실하게 하방 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하방 쪽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전에 지금 높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런 높이를 가볍게 제압하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이 나왔죠. 즉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오늘의 급등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한미약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계열사 지주사죠. 이제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일단 경영권 분쟁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22일이 이제 주주 명부 폐쇄일이고 11월 달에 이제 주총 통해 가지고 주총 소집 통해서 이제 이사 선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어머니 쪽이냐 아들들 쪽이냐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점치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굉장히 박빙이에요. 자, 지금 이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론 3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과거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작용시켰던 이런 자리들 절대 깨지 않으면서 지금같이 증시 흐름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을 좀 나왔어요. 이거는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향후에 다음 주에 37,500원 장중에 돌파될 시에 여기 돌파 시에는 또 다시 한번 2차 시세 폭발이 나와요. 2차 시세 폭발. 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37,500원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눈여겨보고 좀 메모 같은 거 좀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 하방 쪽으로 요런데 저항대죠. 저항대를 뭐 돌파하면서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42,500원 또 많이 가면은 45,000원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이 한미약품도 그렇고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오늘 나온 요 거래 이 급등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는 부분이고 특히 오늘 이 부분은 한미 지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중 관련해서 연간 기준으로 일중 최고 거래량이에요. 일중. 지금 뭐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아무리 주가가 낮아졌다고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전의 거래량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그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상승은 또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단기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증시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이 평화 협정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앵커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제 전망은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참 잘 이해는 안 가요.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그게 할까? 뭐 지금 뭐 한간에는 이 트럼프가 하고 푸틴하고 사이가 민주당보다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화가 통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시에 아무래도 평화협정이 더 빠르게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점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점프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이 어떤 이 대선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인 산에서 좀 알고 가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제가 직접 선거제죠. 직접 선거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득표율이 중요해요. 총 득표율. 저번 대선 얼마였어요? 퍼센테이지가 0.7% 차이였어요. 0.7%. 근데 미국은 예전에 트럼프가 이 총 득표율에서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즉 간접 선거제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있고 뭐 각 주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수를 합해서 선거인단을 딱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얼마냐? 몇 명이냐? 55명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주지만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3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득표가 100만 주예요. 100만 주. 100만 주를 얻고
있고 뭐 해서 하여튼 뭐 두 개 다 합쳐서 트럼프가 140을 얻고요. 140만 주를 얻고 헤일리 맞죠? 해리스. 해리스. 네. 예, 해리스가 네. 해리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60만을 얻었어요. 160만. 160만을 얻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들의 어떤 선거인단을 합쳐서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가 더 득표율이 많다. 그러면 이 55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 득표수만큼 서로 나눠가는 게 아니고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 그럼 개별적인 그 지지율 조사 같은 걸로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또 영향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변수가 또 많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면은 270명 이상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승자 독식. 그래서 한 개 주에 배당된 예를 들어서 55명이 배당이 됐다. 그 주에서 이겼다. 득표율이. 그럼 55명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득표는 여론조사는 리서치는 지금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한 5%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경합주 있죠. 경합주.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경합주에서.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득표율에서는 뒤지지만 이런 이 선거인단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내년 1월 20일부터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년 1월 20일,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달간의 이제 인수인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미국 대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선 오늘 대표적으로 재건 관련돼서는 SY 스틸텍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상승사파형 이제 앵커님도 상승사파형 뭔지 아시죠? 네. 여기서 지금 상승사파형이 바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요. 상승사파형이. 네. 여기서 나왔어요. 종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종가. 여기가 얼마냐면은 5,300원이에요. 자, 그럼 장중에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거는 5,300원이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딱 이 레이더에 들어왔는데 이거 뭐 5,300원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은 곤란해요. 분봉으로 빠르게 돌려서 계속 지금 이 포착이 되고 나서 5,300원을 지지를 계속 눌렀어요, 주가가. 그죠? 돌파하죠. 그리고 나서는 가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단타매매 할 수 있잖아요. 단타매매. 그럼 이 5,300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가? 굉장히 간단하죠. 상승사파형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승사파형의 종가 돌파됐을 때 요 5,300원 빠르게 판단을 해서 장중에 분봉 돌려서 흐름 보다가 돌파 시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면은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죠. 그죠? 요 끝난 가격이 지금 5,550원이에요. 50원. 그러면은 5% 정도 간 거죠. 단기로 봤었을 때. 요게 지금 3분봉이에요. 3분봉. 그러면은 한 15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3%에서 한 4%, 5%까지 좀 힘들다고 보고요. 한 3, 4% 정도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SY 어차피 뭐 SY 스틸텍이 만약에 향후에 계속해서 치고 간다고 그러면은 SY도 못 치고 갈 가능성이 없죠. 똑같은 그룹주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바닥을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중요한 가격대예요. 중요한 가격대. 거기서부터 오늘 조금 한 3%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SY 스틸텍도 괜찮겠지만 SY 이런 종목들도 또 강하게 장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키워드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식지 않는 이 비만 치료제 테마부터 재건 관련한 종목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직 오늘의 직구 종목 전문가님께서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종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의 직구 종목 이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바이오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저기 몇 주 못 사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주식은 퍼센테이지 싸움이에요. 내가 한 주를 사더라도 100만 원어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 싸움이니까 가격 높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강하게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똑같은 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방적으로 더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자리, 과거에 치고 가는 이 자리는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충분하게 지지한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3.32% 강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차트 포인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그렇게 막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쌍끌이로 해서 그래도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00억, 210억, 뭐 기간도 240억 해서 최근에 200억 넘는 부분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힘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큰 매도세라든가 그런 것들 없으면은 요 힘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8월 달에 미국 생물보합법 해서 하원 통과해서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경쟁 회사들의 어떤 경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부분을 따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은 100만 6만 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106만 원. 예, 100만 6만 원. 예, 100만 6만 원 네. 이하로 해서 좀 담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그렇게 막 상방적으로 많이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115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퍼센트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단기적으로 100만 원 잡아놨는데 앞으로 지금 이 바이오 쪽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갔었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세 분출이 강력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죠? 요 흐름이 이제 약간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그 텀이 좀 이제 벌어지고 주가들도 많이 이제 상승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흐름이 이 CDMO 쪽이라고 하는 위탁 생산 이쪽으로 좀 많이 크게 옮겨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아까 우리가 수급 봤죠.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이런 수급들도 조금씩 이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급등이 한두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오늘의 직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고 제가 제시드린 전략들 그리고 포인트 좀 잘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죠. 오늘 직구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금액이 큰 대형주인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가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도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가 2,600선을 이탈했죠.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바이오와 재건을 포함한 강세 테마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직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